2002년 처음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국산 전투기가 20여 년 만인 내년 5월쯤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명명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익사업부문 상무는 KF-X 개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KF-X는 삼성 휴대폰과 반도체, 현대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2002년 11월 소요가 결정됐고 2011년부터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탐색 개발이 진행됐다. 이때 카이에서 30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했다. 이후 약 3년의 기간을 지나 2016년부터 체계 개발이 본격화됐다.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 항공기 형상과 내부 구조를 확정했다.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다. 항공기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에서도 개발 일정 지연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는 KF-X에 예정된 일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 자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KF-X 개발을 위해서는 수십만 개의 부품과 구조물, 기계장치, 전자장비 등이 필요하다. 복잡성과 성능 측면에서 극한의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항공기 개발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적인 일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개발 인력 확보였다. KF-X 개발 착수 시점에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선박 설계 엔지니어들을 다수 채용해 위기를 넘겼다. 내년 시제기가 출고되면 시험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필요하지만 그런 인원이 부족하다. 특히 항공우주와 같은 산업에서 우수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에 위치해 있어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PDR에서 엔진의 공기흡입구 설계와 전투기 내부 배치 설계가 어려웠다. 공기흡입구는 음속의 2배에 가까운 초음속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한다. 총 8회의 풍동시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금의 공기흡입구 설계를 완성했다. 아름답지 않은가? 또한 초음속 성능을 위해 항공기 단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항공기 내에 탑재해야 하는 엔진, 착륙장치, 2차 동력장치, 비행저 액추에이터 등을 배치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CDR 과정에서는 중량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목표 중량 달성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다. F-35 스텔스 전투기도 중량 목표를 달성 못해 개발 일정이 18개월이나 지연됐다. KF-X 중량 절감을 위해 호상 제도를 운영했다. 총 75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이를 반영, 결과적으로 960kg을 절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량 절감 포상 제도는 대부분의 항공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카이도 T-50 개발 때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면을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도 어려웠다. 도면은 PDR 이후 15개월 내에 완료해야 한다. KF-X 도면은 13,700장에 달한다. 그 결과 월간 최대 1,700장의 도면을 완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항전 장비의 국산화 결정으로 KF-X 개발 리스크가 높아졌다. 만약 개발이 지연되면 항공기 개발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는다. 그러나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긍정적인 면도 많다. 첨단 전투기는 항전 장비의 가격 비중이 커 항전 장비 국산화는 전투기 단가를 낮춘다. KF-16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130여 대의 항공전자 성능 개량 사업에 약 2조 원이 소요된다. 현세대 전투기들의 항전장비 발전 속도와 부품 단종 등을 고려할 때 전투기별 1에서 2회의 항전장비 업그레이드가 보편화되고 있다. KF-X가 양산되면 추후 성능 개량 사업에서도 외화 유출이 최소화될 것이다. 현재 4대 항전장비 개발이 순항하고 있어 이러한 장점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체계 개발 기간 시제기 6대와 지상 구조시험 제2대를 제작한다. 또한 우리 공군의 F4 및 F5 대체 물량, 인도네시아 공군 소요량을 제작할 예정이며 그 외 추가 물량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이언버드 시험 장비를 통해 실제 항공기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고장 상태를 시험할 수 있다. 또한 극한의 조건을 상정해 실제 비행시험의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KF-X 성능검증 항목은 요구도 1만 천여 개, 감항인증 기준 750여 개의 매우 방대한 규모다. 시험 장비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설계, 제작했다. T-50 개발 당시와 비교해 국내 기술 역량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장비 및 노하우는 한국의 항공기 개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평가한다. 비행시험은 2022년 착수 예정이다. 총 2,000회 이상의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 초기 건전성 비행 영역 확장 성능 검증 무장 적합성 및 군운용적 합성 시험으로 구성된다. 초기 건전성 시험은 안전한 비행 영역에서 각 계통의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다. 비행 영역 확장 시험은 비행고도, 속도, 하중 등을 확장해가는 시험이다. 성능 검증은 비행 성능, 비행저, 세부 계통, 항공전자, 고도속도계, 무장 계통 성능 등을 검증한다. 무장적 합성 시험은 무장의 안전 분리 및 무장 정확도를 검증한다. 군운용적 합성은 소요군인 공군이 수행한다. 공대지 무장 시험은 체계 개발 기간이 끝난 후 별도 프로그램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KF-X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장비는 총 60여 개 품목이다. 이 중 규모가 방대한 비행제어 및 임무 장비 소프트웨어는 카이가 직접 개발한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기준 약 17만 라인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11만 라인으로 65% 진행됐다.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는 원자력 발전소 운용 소프트웨어 이상의 신뢰성이 요구된다. 임무 소프트웨어는 항법, 통신, 식별에 필요한 코어 소프트웨어와 센서 정보 획득, 정보 융합을 통합 표적 추적, 무장제어, 전자전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규모는 소스코드 기준 약 75만 라인이고 현재 약 45만 라인이 완료됐다. 소프트웨어 규모가 방대해 단계별로 완성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항법, 통신, 식별 소프트웨어를 먼저 개발하고 공대공 임무, 공대지 임무 등으로 단계를 높여가는 것이다. 최근 항공기 체계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획득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 능력은 향후 정보 수집기, 무인 전투체계 등의 국내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는 전 세계에서 10여 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KF-X 개발에 성공하면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KF-X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 휴대폰, 반도체, 현대자동차에 이어 전 세계인에게 각인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KF-X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엔지니어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요청드린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4에서 26일 사흘에 걸쳐 KF-X 사업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갖고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들어갑니다. 2016년 1월 개발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KF-X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류광수 KF-X 사업본부장은 KF-X 개발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면 1만 2천 가운데 9,300장을 완성했다며 전투기 핵심 장치와 구조를 포함해 상세 설계 78%를 마쳤다라고 말했습니다. KF-X는 F-22 스타일의
반쯤 스텔스 기능을 갖게 되며 대당 800억 원의 수출도 가능하며 전투기 제작 능력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것인데 선진국보다 짧은 비행시험은 우려가 된다고 하는군요. KF-X는 곧 퇴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이며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라고 합니다. 이 전투기가 202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지만 실제론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쯤 스텔스기입니다. 개발기관이 KF-X의 스텔스 기능 공개를 꺼리는데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보이며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A-18F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인다고 합니다. 카이는 이를 위해 K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으며 대부분의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다고 합니다. 스텔스기의 특징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두었으며 카이는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예감하고 있으며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하고 따라서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5E가 먼저 나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F-X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스텔스 KF-X가 나오면 동북아에서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국방을 지키는 군 관계자들의 능력에 감탄을 자아내며 최첨단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길 응원하며 공군만이 아닌 육군, 해군도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 우리의 국가를 더욱더 튼튼히 지킬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52조 9천억 원, 5.5% 증가 한국형 전투기, 차세대 잠수함 등 군장병 월급도 60만 원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북한 핵 WMD 대응에 5조 8천억 원 전자권 대비 전력 보강에 2조 2천억 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2021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 9,174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1일 작년에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던 국방 예산은 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 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며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 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 운영비는 35조 8,436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전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북한 핵 WMD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 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 8,070억 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PR식별 장비 성능 개량과 군위성 통신체계 등 14개 사업에 2조 2,269억 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에 6조 4,726억 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 5,695억 원을 책정했다. 한국형 전투기인 보람의 사업에 9,069억 원, 3,000여톤급 등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5,259억 원,
K2 전차 확보에 3,094억 원 등이 투입된다. 그러나 F-35E 전투기 해상 초계기 2,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 배치 사업 등은 작년 대비 줄었다. 국방부는 2021년은 기존 대형 사업이 최종 전력화 시기에 근접하면서 지급액이 전년 대비 1조 1천억 원이 감소하고 신규 사업은 착수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원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대 주둔지와 해안 경계 작전 태세 확립을 위해 AI 기반 고성능 감시 장비가 도입되고 경계 시설 보강 등에 3,357억 원을 반영했다. 첨단 무기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E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의 장비 유지비를 7.7% 증액한 3조 7,367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게 고종가 계약을 체결해 전투기 가격 하락에 따른 환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처했다.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F-35E 1대를 플라이어웨이 가격 기준 1,123억 원, 프로그램 가격 기준 1,850억 원에 구매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한국이 내년에 F-35E를 주문하면 이 물량은 2025년 이후 인도되는 본양산 물량에 포함될 것이다. 이 생산분에서 F-35E의 플라이어웨이 가격은 1대에 7,700만 달러, 약 914억 원 수준이다. 2014년 최초 계약할 당시보다 209억 원가량 싼 것이다. 한국은 F-35E 40대를 구매하면서 지원시설과 교육용 시뮬레이터, 스페어 파츠 등도 샀기 때문에 F-35E 20대를 추가 도입한다면 프로그램 옵션 가격은 최초 계약 당시 적용된 대당 약 720억 원 수준보다 훨씬 저렴해지는 게 상식이다.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20대 추가 도입분 F-35E의 대당 프로그램 가격은 1,630억 원을 넘기 어려우므로 20대 도입 예산은 넉넉히 잡아도 3조 3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군은 F-35E 20대, F-35B 20대 구성으로 총 40대 구매의 예산을 8조 원으로 추산했다. F-35B 전투기 20대 구매에 4조 7천억 원, 즉 대당 2,350억 원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F-35B는 수직이 착륙 기능을 넣기 위해 통성형인 F-35A나 F-35C에 비해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한 버전이다. 엔진도 더 크고 복잡하며 비싼 모델이 들어가는데 이 엔진 때문에 내부 무장창이 좁아져 소형 폭탄밖에 탑재하지 못한다. 전투행동 반경도 에이스형의 75% 수준에 불과하며 중력 가속도 한계치도 낮아 공중 기동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전투기임에도 내장 기관포를 싣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유지비는 가장 비싸다.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이 추산한 F-35B 전투기 가격은 2,350억 원가량이지만 해외 계약 사례를 찾아보면 대당 3천억 원 정도로 생각해야 하며 이 금액은 얼마든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최근 데일리메일 등 영국 매체들은 영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영국군이 F-35B 구매 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F-35 개발 사업이던 JSF 프로그램 초기부터 파트너로 참가해 138대 구매 계획을 밝혔던 영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F-35B 구매국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영국은 11월 최대 90대의 F-35B 구매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국방부는 F-35B 구매를 대단히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보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미 계약돼 2025년까지 인도되는 48대는 그대로 구매하지만 나머지 90대 구매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국이 F-35B 구매를 대폭 줄이려는 것은 F-35B 전투기의 비싼 가격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개발 중인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와 템페스트 전투기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영국 입장에서는 F-35 전투기와 연계해 동일한 무장을 투발할 수 있는 저렴한 무인 전투기가 곧 등장할 예정이고 2035년이면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가 양산되는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5세대 전투기인 F-35B를 구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F-35B가 얼마나 비싸길래 영국이 미국과의 신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일까? 영국은 2025년까지 인도되는 48대의 F-35B 구매 금액으로 91억 파운드, 약 14조 2천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 프로그램 가격 기준으로 대당 2,958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F-35B 프로그램 가격의 최대 상한선일까? 그렇지 않다. F-35B 전투기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 F-35B는 미 해병대가 353대, 영국 공군과 해군이 138대, 터키가 40대, 이탈리아가 30대, 일본이 42대 등 약 600대 물량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미 해병대를 비롯해 주요 도입 예정국이 축소 또는 이탈하면서 물량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우선 미 해병대는 최근 해병대 개혁 계획을 발표하며 전투 공격 비행대 편제를 기존 16대에서 10대로 줄인다고 했다. 모든 비행대의 편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스케줄에